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TV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뭐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평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 2명에게 길을 묻겠어요.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도를 가지고 길을 묻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먼저 백인 남자가 지도를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와가지고 May I help 막 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 이렇게 감동을 했었는데 다음 실험에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면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 아시아계 까만 피부의 남성이 똑같이 길을 묻는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먼저 물어본 사람 없었고요. 이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사래를 치면서 좀 피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이 외국인이 뭔가 물어볼 것 같으니까. 신기한 일이죠. 단지 아까 실험을 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 실험을 할 때 지나간 사람들의 뭔가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른 걸까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앞에 사진들 한번 봐주세요. 아기들이 있습니다. 흑인 아기, 백인 아기, 황인종 아기입니다. 아기들이 어때요? 이 아기들의 가치가 다 다른가요? 뭐 백인종 아이가 가장 가치롭나요? 황인종은 뭐 그 다음인가요? 그런가요?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 어떤가요? 가치가 다른가요? 할아버지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린아이가 더 가치가 있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뭐 할아버지가 가치가 있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의 의미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겠죠. 남성, 여성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조건, 인종, 국가 혹은 남성, 여성이란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 차별받는 것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억울함을 주는 게 없어요. 제가 성폭력 가해자 청소년들 만났을 때 아이들이 화가 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어요. 뭐냐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공범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부잣집이에요. 돈 많아서 돈으로 해결하고 그냥 합의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소년원에 들어와야 했다는 거. 범죄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 피해를 본다는 이 느낌. 아이들의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정말 더럽다 이 세상.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더 커질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갖는 이런 느낌, 세상을 부정적으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남녀 평등, 양성 평등, 모두가 평등한 모습일까? 남녀가 억울함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남성, 여성, 인간적 가치로 평등한 세상입니다. 현실적 차별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남성과 여성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여성이 여성 스스로 피해를 보고 억울하고 있다.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혹은 남성이 남성 스스로 나 피해보고 있으니까 억울하다.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처럼 여성운동, 남성운동 서로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성은 그보다 더 장애우라는 거죠. 이러면서 비꼬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거의 이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정도의 반응이에요. 제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죠. 이런 반응 보면 어때요? 기분? 아니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군대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 군 가산죄를 주는 거에 대해서 안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남성이 또 화가 나죠. 남성들은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우리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아들과 딸을 둘 다 가진 부모 뭐라고 할까요? 아들이 군대 가는 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부모죠. 그렇다고 아들이 가니까 딸도 너도 가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딸이 아이를 낳는다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들도? 아니 뭔 그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점이 좀 달라야 돼요. 똑같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성들이 한창일 때 군에 입대함으로써 같은 나이의 여성보다 사회적인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의해야겠죠. 군 가산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려해 봐야 돼요. 저는 제 입장은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가족이 내 남동생이 오빠가 혹은 남자친구가 남편이 군 가산점 받는 거 싫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죠. 이를 위한 복지 정책이 생기는 것 또한 인정해 줘야겠죠. 당장 내 동생, 누나, 부인 혹은 엄마가 혜택을 받는다면 싫을까요? 당장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에 화가 나나요? 경쟁 상대니까?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가 아니라 남성이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 이의를 두지 않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과 다르게 임신과 육아의 책임을 대부분 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인정해야 돼요. 요즘은 여성의 수입이 높은 경우 육아의 책임을 남성이 지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가 힘이 세니까 무거운 거 드는 거 당연히 들어야 된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상대방에게 당연히 고마워해야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 배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자, 어머니가 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려서 뭐 똥오줌 못 가리고 밥도 못 먹을 때 해주던 거 당연해요.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나이가 다 들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정말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나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벤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기대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말해서 좀 거지근성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자꾸 받으려고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빚을 지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들이 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결혼해서 상황 역전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해서 여자들이 엄마처럼 당연히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신생아 근성이에요. 애기도 아닌데. 어때요? 그거 부인이 다 해줘야 되나요? 아내가 엄마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때요? 아직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싶은 건가요? 부부는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독립됐지만 또 함께이기도 한 운명 공동체예요. 두 성인의 만남이죠. 성숙한 두 사람의 만남이 되려면 상대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말하고 있는 저도 그게 되냐고요?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서 매일매일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하루하루 반성을 안 하는 날이 없죠. 자, 그래서 자녀가 없을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성숙한 두 사람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양성평등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요. 서로의 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핵심은 여성을 위한 남성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여성의 권익을 지켜주자라고 남성이 말할 수 있고 남성의 권익을 지켜주자라고 여성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사회가 없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성과 사랑의 문화를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성교육 전문 강사 이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